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수거가 아니라 구동사야 전치사 동사 특강의 5번째 시간인데,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동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도 하나씩 배우면서 동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전치사들을 결합을 해서요, 이게 소위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화면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들 있죠. 교재 가지고 나오는 문장들도 이렇게 자꾸 보면서 자꾸 이렇게 구동사에 대한 감을 가져보려고, 오늘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동사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보려고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게 첫 번째 동사 get인데요. 구동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et이라는 동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뒤로 가서 take 하고요, 그다음에 have하고 keep이라는 동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소유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되는 건데, 일단 뭐 계속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get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흔히 get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그 뭔가를 주면 남이 받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게 가지긴 가지는 건데 어떻게 가지는 거냐면 누가 주니까 내가 가지는 게 ge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이라는 이 동사는 대단히 내용상 어떠냐면 좀 소유는 소유인데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자, 이게 내용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get하고요, 그 다음에 take는 대단히 좀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우리 오늘 가서 오늘 get 끝나고 take도 다루고 have도 다루고 keep도 다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get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떠냐면 얘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반면에, 여기 있는 take라는 동사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두 개를 우리 앞에서 전치사들을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조금 배워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대 개념의 소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로 사용이 될 때, 소유로 사용이 될 때, get이라는 놈은 주니까 받아가는 거라면 take라는 놈은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게 take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두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 주니까 이렇게 받아오는 이 이미지를 get이라고 한다면 주기도 전에 가지고 오는 이 그림이 딱 이렇게 하는 게 take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은 어떻고요? 대단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면에, 그 다음에 take는 어떠냐면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그런데 뭐에 계실 때만 그러냐면 소유에 계실 때만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우고 그러면 또 다른 get을 우리가 볼 건데요. get하고 take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딱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get이랑 take는. 자, 근데 이러면 get이라는 게 꼭 뭐만 나타내는 건 아니냐면 소유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얘는 소유보다는 사실은 get은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더 많이 뭘 보시게 될 거냐면 움직임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get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던 get이 뭐였어요? 다 머릿속에 얻다, 구하다, 받다 이거였죠. 근데 뭐 이게 뭐 나올 때마다 구입하다, 사다라는 get도 있고 이러는 get도 있고 저러는 get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get이 어렵다라고 여겨지셨을 건데요. get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명확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봤던 get이 소유였습니다. 이 소유의 get은 여기다 추가로 여러분이 뭘 어떠하다라고요? 얘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하다? 수동적인 get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 get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get이 이동,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변화를 나타내는 get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말은 조금 어렵게 여기다가 뭐 이동, 움직임, 변화 이렇게 썼지만 그냥 뭔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근데 그건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쪽에서 한쪽 편에서 그다음 이쪽 편으로 뭐해가는 이동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얘를 get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동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동에는 동작의 이동도 있지만
그죠? 내가 이쪽으로 가는 동작도 get이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 뭐가 이동을 하냐면 상태가 이동을 하는 것도 똑같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get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이 생각했던 get이기 때문에 쉽거든요. 근데 get이 이거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이동이나 움직임이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냥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면 움직임이 되겠고 상태면 변화가 되는 거죠. 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샥 변화를 내가는 이런 걸 get이라고 나타냅니다. 머릿속에 get에 딱 틀이 하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지워도 되겠죠? 자, 지워도 보이시죠? get은 뭐예요? 1번 소유, 그 다음에 2번 뭐였어요? 움직임. 동작이 움직이면 실제로 가는 거고요. 상태가 움직이면요. 변화를 하는 거예요. 됐죠? 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예문을 만약에 만들어서 I got a book, I got a ticket 이라고 쓰면 내가 티켓을 어쩌고 저쩌고 샀어요 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got 같은 경우는 꼭 구입하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돈을 주고 샀는데도 왜 get을 쓰느냐면 티켓을 샀는데 남이 이렇게 주러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여유 있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들은 g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It gets dark 이런 말을 쓰면 어두워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어둡지 않은 상태였어요. It is not dark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it's not dark에서요. It's not dark에서 이 단계를 딱 지나고 나면 is dark가 되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get이라는 이 동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s not dark는 어둡지 않다. 그 다음에 gets dark는 물론 나중에 3인칭으로 쓰면 s 붙였어야죠. gets dark면 어두워지다. 그 다음에 is dark면 이미 어둡다가 된 거죠. 이 중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 갈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죠? I'm not ready가 되죠. I am not ready에서 I get ready의 과정을 붙이면 I am 뭐가 되냐면 ready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get이 들어가면 준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처럼 get은 동작의 움직임이나 상태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get입니다. 이게 구동사에서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요. 두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기 있던 거 기억나세요? get 뭐라고요? 소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움직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움직임, 변화, 상태를 나타낼 때 get을 사용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구동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들을 결합해 가면서 보실 건데요. 움직임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across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세로로 내려오는데 얘하고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 이리 가는 것. 이게 소위 가로지르는 전치사가 across였죠. 그러면 get across라고 쓰게 되면 움직여서 across의 상태가 되면 get acros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across하는 이 가로지르는 놈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물건을 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전달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건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내용이라면 그럼 이 내용을 걔한테 넘겨주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방금 제가 싹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 넘기다, 넘겨주다라는 또는 이런 말로 기본 그림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전을 찾으면 자, 얘가 물건을 넘겨주면 전달하다도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넘겨주면 이해시키다도 되겠고, 글자 그대로 물건을 건네주는 것도 되겠는데, 얘네들은 이 구동사들은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요, get across는 뭔가 저쪽으로 건네주는, 넘겨주는 걸 get across라고 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놓고 많은 문장을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면 최 씨가 굉장히 익숙합니다라고 했죠. 뭐 하는데 익숙하냐면 getting his point, 잡아서 움직일 거예요. 이제 his point를 자기의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across 넘겨주는데 익숙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학생들에게 여기 나오는 get 해가지고요. 자기의 포인트를 자기 생각을 across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도착되는 지점이 학생이니까 이거는 자신의 포인트를 get across라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여기는 이해시키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근데 이해시키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학생들에게 넘기는데 익숙합니다라고 get across 이미지를 자꾸 보시다 보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be good at 이것도 하나 둘까요? 어디에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설명은 didn't get across니까 넘어가지 못했죠. 누구에게? 그 사람의 설명이 이 관객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나오는 주제래요. 주제가 explanation 설명이라는 말이니까 전달하다 또는 뭐 이해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옮겨 놓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get across로 탁 하고 넘어가는 이동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get across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아시겠죠? 두 번째 동사 볼까요? get ahead면요. ahead가 뭐예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get ahead면 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 여기 있었는데 이 앞쪽으로 이동해 버리면 얘가 get ahead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앞서가게 될 수도 있고 진급하게 될 수도 있고 출세하다가 될 수도 있는데 1번 앞서다, 2번 진급하다, 3번 출세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앞서면 되죠. 앞서다 또는 앞서가다라는 get ahead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대로 가지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의 뜻으로 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최 씨가 drove faster 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더 빨리 운전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는 to get ahead of the other cars라고 할 때 앞섰죠. get ahead는 앞섰고 of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전치사 편에서 배웠었죠. 제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the other cars 다른 자동차들을 앞섰다 또는 다른 자동차들을 다른 자동차들을 앞서려고 더 빨리 운전을 했다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뭐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이 투가 목적일제, 결과일제, 현재는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get ahead니까 얘가 앞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건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드워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앞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현재 앞뒤에 문맥이 없으니까 얘가 뭐 진급하는 건지 출세하는 건지 성적으로 걔를 제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get ahead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구동사라는 게. 세 번째 것 한번 볼까요? get along이라고 하면 along 기억나세요? 이렇게 쭉 가면 뒤따라가는 이 전치사, 뒤따라가 아니라 같이 가는데 일정한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치사가 along이다라고 그랬잖아요. A가 가는데 B가요. 뭐 하는 거냐면 get along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get along이면 뭐가 될까? 따라가는 것도 되겠고 함께 가는 것도 되겠고 같이 가는 것도 되겠고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get along이라는 말이 잘 지내다 같이 지내는 거니까요. 사이좋게 같이 다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뒤에 사람이 안 오고 만약에 사물이 오거나 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딱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더 빚을 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딱 있는 놈이 사물이 돈이 되면 예를 들어 100달러면 100달러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100달러만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니 You're supposed to learn이라고 하면 be supposed to 이렇게 두시면 대단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should를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You are supposed to learn. 네가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get along with라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함께 다니는데 with니까 얘는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라는 이런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somebody가 나오겠죠. 뒤에 classmate들과 함께 다니는, 잘 어울리는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since received 그 사람이요. no financial aid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주아는 had to get along이니까 지내야 있는데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지내야 됐으니까 일주일에 딱 50달러만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자, 네 번째 것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away하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get away가 되네요. 그러면 get away면 벗어나버리다, 떠나가버리다라는 말이 되겠고 from은 뭐가 나타나는 거죠?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from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 됐을까? 그렇죠. 달아나거나 떠나거나 그 다음에 벗어나거나 하는 말이 get away 또는 get away from 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people of urban area라고 했으니까 도시 지역의 사람들은 need to get away from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떠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느냐면 그 단조로운 삶에서 from time to time이라고 하면
때때로 가끔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we want to get away from이니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얘기 아닙니까? 떠나고 싶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떠나가고 싶냐면 this idea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됐는데 that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냐면 in a divorce, 이혼에서는 말이죠. 이혼을 공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in a divorce, 이혼에서는 one 파트너가 한쪽 파트너가 has to be blamed라고 할 때 be blamed는 욕먹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쪽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구동사라는 개념이 조금씩 오세요. 예문을 좀 많이 놓고 보면 좋긴 좋겠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기본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해서 만드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문 여러 번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러면서 좀 내용을 좀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get back 느낌이 좀 뭐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여서 어디로 갈까? 다시 돌아가면 get back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건이 get back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되찾거나 돌려받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말이 되는데 get back이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get back이 되는 거면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야 가 돌아가 영어로 get back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year after 1년 뒤입니다. He was fired라고 하면 해고당한 거죠. 불붙은 거 아니에요. 자, 그 해고당하고 1년 뒤에 말이죠. 톰이 got his old job back이니까 옛날 일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두 번째 예문도 보면 just a moment please 잠깐만요. I will get back to you니까 내가 get back to you 당신에게로 돌아갈게요. immediately 당장 곧바로 곧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군요. get back 되돌아가거나 되찾는 것도 됩니다. get better만 뭐겠어요? get은 이번에는 상태가 움직였겠죠.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는데 어디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좋아지다라고 익히는 거예요. 쟤를 우리가 보통 보면 뭐라고 많이 하냐면 뭐 회복하다, 그 다음에 향상되다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뭐 여러분 이제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더 좋아지다, 나아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곧바로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 코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규가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향상되다라고 수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을 하는데 뭐라고 확신을 했어요?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이 will get better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가까운 미래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get better 이런 거 뭐 향상되다, 회복하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하지 마시고 더 좋아지다라고 이렇게 get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et close는 뭐겠어요? 원래 안 가까웠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get close라고 그랬죠. get dark 어두워지다, get angry 화가 나다, get ready 준비하다, get close 가까워지다 이거 수가 아니라고요. 그냥 get의 기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화면에 뜬 것처럼 가까워지는 게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사람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1번, 2번, 3번, 4번으로 우리말로 바꿔서 외우겠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Mr. Park하고 나하고요. got close니까 가까워졌죠. To each other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즉 서로 가까워진 게 when we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우리가 같은 neighborhood에 살 때 그랬다라고 했는데 neighborhood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이웃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얘는 동네라고 해석하면 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 적에라고 하니까 그렇죠. 말이 좀 말 같죠. 다음 예문도 볼까요? I don't want to 나는 원치 않는 거죠. 뭘 원치 않냐면 get too close 너무 가까워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let's go see 한번 보러 갑시다 라고 했죠. 너무 가까워지는 건 원치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let's go see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거기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건 싫긴 한데 그래도 보러 갑시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문맥이 있으면 뭐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go라는 동사가 있는데 뒤에 see를 또 쓰나? 예,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go to see가 맞겠죠. 자, 이렇게 썼어야 맞을 텐데 얘를 현대 영어에서요. 구어체 영어에서 생략이 되고
go see 뭐뭐 하러 가자라는 말로 저렇게 g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건 많이 쓰는 표현이래. 뭐뭐 하러 가자라고 할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get in the way라고 하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요. 가는데 뭐가 get in 하는 거죠. the way 내가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자식이 get in 하고 탁 들어오면 뭐가 됐어요? 방해가 됐다. 그죠? 그래서 get in the way가 뭐가 되냐면 끼어들고 방해하다라는 이런 말이 get in the way가 되는 겁니다. I really have to finish this report. 내가 진짜로 지금 이 보고서 끝내야 되거든. 근데 you are getting in my way. 네가 지금 나를 방해하는 거야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여기다 the 대신에 소유격 집어넣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나를 방해한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네요.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죠. During your family gathering. 너의 가족 gather 모이다라는 말에다가 ing 써서 가족 모임이라는 말로 씁니다. 예, 우리말로 모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gathering이라고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친목 모임 있죠? 그런 거 뭐 영어로 뭐라고 그러게요? social이란 말 붙여서 social gathering이라고 하면 친목 모임 이런 아주 쓸만한 요긴한 표현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get off가 나왔는데 off가 뭐였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차에서 get off 하면 뭐가 될까요? 내리는 게 되겠는데요. 그죠? Let's get off라고 하면 그때는 off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되니까 야 출발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역시 수구로 뜻을 붙여서 쭉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off의 의미와 get의 의미를 결합을 해보세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떨어져 나가는 게 get of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다라는 말도 되고 떠나다라는 말도 되고 직장에서 get off 하면 퇴근하는 것도 되겠죠. 위기 상황에서 get off 하면 빠져나오는 것도 되겠고 사람을 어디에서 get off에 오면 빼내는 것도 되겠고 그래서 get off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얘를 번호 붙여 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투사원에 가려면 take the blue line,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lue line을 타고라는 말이네요. blue line을 타고 get off 내리세요. 어디에서? 점이죠. 지하철역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딱 이 점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내리세요라는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get off at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게 되는 말이니까 저것도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he was put in jail. 걔가 투옥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His influential dad가 아주 영향력 있는 힘 좀 있는 아버지가 get him off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빼내줬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군요. 우리 열 번째 구동사 가볼까요? get out of면요. out of가 뭐예요? out of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지? 공간 안에서 슝 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out of였죠. 그러니까 get out of면 이동을 했는데 얘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놈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뭐가 되냐면 get out of가 되겠군요. 그래서 얘가 빠져나오다라는 말이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 공간이 항상 뭐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 따위에서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벗어나다라는 말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you got me into this mess라고 그러죠. 이때 mess라는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어질러지고 정리 안 돼 있는 걸 mess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딱 엉망이라는 말이 되는데 네가 나를 이번에는요 나오는 게 아니라 넣었잖아요. 네가 나를 이런 엉망의 상태로 넣었으니 네가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네가 나를 망쳤으니 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디 영화 보다가 갑자기 이 대사가 들렸는데 이게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강의할 때 한번 이거 가르쳐줘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으면 영어 좀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got me into this mess. 네가 나를 이렇게 망쳤으니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get me out of it. 이시 뭐겠어요? 이거겠죠. 야, 네가 나를 망쳤으니 네가 나를 책임져야지 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get into는 집어넣고 get out of는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정말 놀랍죠? 사람들이 하는 거요. 자,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get out of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paying taxes 세금 내는 데서 빠져나오는 거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놀라워라는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get out of라는 말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get over는 뭘까요? 움직였는데 over의 그림 기억나죠? 이렇게 훌쩍 넘어가면 get over인데 담이면 그냥 진짜로 담을 넘다라는 말이 된 거고요.
이게 문제 장애면 그 문제를 넘어서다, 장애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렇죠. 극복하다 이런 말도 만들어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복하다, 넘어서다, 회복하다, 병을 넘어섰으면 회복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넘어서다라는 기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not a big deal. 그 big deal 큰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I think it's not a big deal. 그러면 내 생각에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talk to your teacher.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 별일도 아니잖아. He'll help you. 도와주실 거야. Get over the problem. 그 문제를 넘어서도록,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얘기가 됐군요. It took me a very long time 이라고 해서 it took 얼마 걸렸어 라는 얘기죠. A very long time 아주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 뭐 하는데 get over the shock를 넘어서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을 넘어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12번 get through면 through라는 전치사는 뭐였어요? through라는 전치사는 얘는요 통과였죠. 통과의 전치사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자꾸 전치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꾸 감이 생긴답니다. 자, 그래서 얘가 get through니까 통과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지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로 이르고 닿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get through가 누구누구에게 닿다라는 말이 되니까 통화하다, 연결되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it's big meal. 야, 저거 진짜 big meal이라는 말은 양이 많은 식사를 big meal이라고 그러거든요. She managed to 어떻게 get through it. 저걸 다 했어. 저걸 다 먹었어. 라는 얘기죠. write down 이라고 하면 강조어처럼 쓰이는 거고요. to the dessert. 우와, 디저트까지 다 먹었어.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get through는 여기 있는 이런 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과하는 건데 뭐예요? 준 걸 처음 끝까지 다 통과해 나갔다라는 얘기니까 다 먹었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I phoned you several times.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but I couldn't get through라고 할 때 get through는 뭐가 되겠어요? 너에게로 연결할 수가 없었어 라는 얘기니까 연락이 되지 않았어. 전화가 되지 않았어 라는 이런 말이 된 것이겠죠. 그렇죠? 되셨습니까? get to만 너무 쉽잖아요. to 뭐였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죠. 방향 잡고 출발, 이동, 도착하는 게 to니까 어디어디에로 이르다, 어디어디에로 도착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죠. 그래서 보세요.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get to라는 말이 여기 탁 이러면 이제 이걸 시작하는 이런 말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it took 좀 전에도 나왔죠. 걸릴 거야. 3 hours 3시간이 걸릴 건데요. 뭐 하는데 내가 get to the place 그 장소에 도착하는데 from here 지금부터 거기에 도달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He got to thinking 이라면 생각으로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도착을 딱 했으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수하다 하기 시작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입니다. 얘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아주 잘 기억해 두십시오. How disappointed 얼마나 실망할지가 되는 거죠.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 것 같은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get together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같이 있지 않았는데 get 해서 together라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뭐일까요? 처음에는 같이 안 있었는데 뒤에 같이 있게 되는 중간 과정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get together이라고 하면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도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만나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승재가 we'll get together with 누구랑 모일 거냐면 미스 최하고 같이 만날 거예요. To discuss the wedding 결혼 문제를 상의하려 말이죠. 자, 네가 이제 마침내 got enough money니까 충분한 돈을 모았죠. 그죠? 이번에는 모은 게 됐죠. 그래서 put down이라는 말은 밑에 묻어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deposit 보증금을 둘 만큼의 충분한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put down은 뒤에 기본 동사 put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On your dream home이라고 하면 꿈꾸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사가 바뀌어서요. take, have, keep을 볼 건데
get이 이해가 되면 얘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take는 확 잡아 채워오는, 그래서 take는 굉장히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소유인데, 얘는 소유인데 대단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소유를 take라고 나타낸다라고 그랬고요. have는 얘는 구동사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구동사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반 문장 속에서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명사랑 결합했을 때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을 익히시면 되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keep은 뭐가 되냐면요. keep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소유의 뭐가 되는 거냐면 소유의 유지가 돼요. 계속 잘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잘 갖고 있는 걸 keep이라고 합니다. get은 뭐였어요? 아주 소극적이고 주니까 받았던 거였죠. 주니까 받았던 게 get이었고 take는 확 하는 겁니다. have는 제가 지금 have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전자칠판에 초크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I have,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electronic chalkboard라고 해서 뭐 전자 그 칠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전자칠판이 너무 좋으니까 밖에 누가 좀 훔쳐갈까봐 제 연구실 스튜디오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뭐라고 해도 되면 keep,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말은 잘 가지고 있는 건 keep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릴까봐 오이도 오늘 촬영 많거든요. 그걸 내 주머니에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얘는 뭘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keep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take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아까 주법 보이죠? 딱 이렇게 잡아채는, 딱 잡는 이게 take가 되는데, 그래서 take라는 놈은요 어떤 의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냐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얘가 취하다라는 이런 어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취하는 건요 술 취하는 거 말고요 아주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이게 take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에다가 take는 하나만 더 가지고 계신다면 가지고 가는 것도 take라고 그래요. 이때 가지고 가다라는 말이 take일 때는요, 얘는 반대말을 뭘 쓰냐면 뒤에 나와요. 얘도 우리 구동사 특강에 나옵니다. 전치사 동사 특강에. 가지고 오는 건 br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지고 가는 건 tak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ake는 이렇게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는 취하는 거예요. 이 느낌 가지세요. 딱 취하는 거. 이게 take고요. 하나는 가지고 가는 게 take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말이죠. 이번에는 have는 뭐냐면, 얘는 have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이 좀 전에 take는 뭐였어요? take는 이렇게 딱 쥐는 게 take였지만 get은 받는 게 get이었지만 have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have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야말로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keep은요 어떤 거예요? 이미 딱 마음 안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딱 안에 어딘가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지키고 보관하는 것을 keep이라고 합니다. have는 있다 없다의 의미예요. 내가 그거 있어 없어? 나 그 마이크 있어. 나 돈 있어. 나 돈 없어. 이게 have의 의미라면 keep은 그 돈 잘 보관해 두고 있어. 그 마이크 내가 잘 가지고 있지. 이게 have와 keep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몇 개 한번 달려볼까요? take after이라고 하면, after이라는 말은 위치상 순서상 뒤가 되죠. 뒤쫓아가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최용기의 강의를 뒤쫓아가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특성이나 행동 내용을 취하는 걸 take afte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ake after이 무엇을 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얘를 쫓아가서 이런 특성을 취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닮아 있으니 뭐처럼 보이다라는 이런 말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신의 형제가 맥브라더스는요, so many advantages,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you should, 네가 걔네들을 닮아야 돼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I take after mother, 나는 우리 엄니를 닮았죠. 나는 우리 엄니를 닮았어요. more than 누구보다, 아빠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닮는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take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away 해버리면 take away가 되는군요. 그죠? take라는 동작과 away를 결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말이 되냐면
가져가다가 되고 옮겨 치우다도 되고 데려가다도 되는 거죠. take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으니까 don't take away 이거 가져가지 마요 라는 얘기입니다. I'm not done 끝 안 났어요 라는 얘기네요. 뭐가? The plate 이게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얘기예요. 다 안 먹었거든요.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혼을 하고 나서 말이죠. 이혼한 뒤에 그 여자가 took her son을 데리고 가버렸네요. with 자기와 함께 이게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with이 붙었어요. 저 parents home으로 서울에 있는 데리고 갔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take down이면 뭘까요? 저거 take down 하면 되는 거죠. 잡아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야 씨름하는데 take 잡았죠. 잡아서 down 내도 take down이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서 패대기를 쳐버려도 되겠고 위에 있는 거 잡아서 내려놓는 것도 take down이겠고 그래서 잡아 내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쟤를 여러 가지로 외우면 안 돼요. 야 이게 우리 집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깥 광에서 안방까지 이렇게 안채까지 넘어가는 다리를 놨는데 이 다리가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야. 안 되겠다 이거 take down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해체하고 없애는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ke down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1번의 의미는 뭐 여러분 기본으로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죠? 그래서 I opened the closet 내가 장을 열고는 took down 했다고 그죠? My suitcase를 from the top shelf에서 출처예요. 출발점 제 위에 있는 선반에서 내려놨어요 라는 얘기가 됐고 the old bridge가 will be take down 당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해체하다 분해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for safety reasons 안전의 이유로 말입니다. 자 take it for B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for이라는 놈은 뭐였죠? for이라는 놈은 1번 뭐였어요? 향해서 가는데 목적이 너무 투철해요. 그죠? 그 목적이 주로 뭐가 되더라? 뒤에 나오는 놈하고 바꾸는 교환. 그리고 이것만을 향해 가니 찬성도 되고 인과도 되고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with와 아울러서 아주 어려운 전치사입니다라고 했죠. 가져갔는데 A를 가져갔는데 뭐 한 거예요? B로 잘못 바꿔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A하고 B를 바꿔 가져간 게 take it for B예요. from 뭐예요? 출발점. 뭐의 출발점으로도 쓰이더라? 판단의 출발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모에서 보면 외모로부터라고 할 때 판단이 출발되는 거죠. 너는 my take him 걔를 for European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유러피언으로 잘못 가져간 거죠. She looks so young 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I took her for your sister 이라고 할 때 her를 your sister로 잘못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너의 그 언니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 라는 그 얘기를 했네요. 다음 보시면 이번엔 take 잡아서 in 난 거예요. 내 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잡아서 강의실 안으로 in 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take in이라는 말은 잡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면 섭취하는 것도 되고 사상이면 받아들이는 것도 되고 사람이면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되고 이게 take in입니다. into도 물론 쓰이죠. In our time of need 이럴 때 need라는 명사를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적 You have taken 네가 us in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죠. and 그리고 shelter라는 말은 쉴 곳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I'm deeply grateful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그랬습니다. for 그 사람들의 hospitality라고 하면 호의 환대거든요. 자, take in 이번에는 데리고 들어갔어요. The lecture was rather boring. 그 강의가 다소 지겨웠습니다. 강의가 다소 지겨워서 I didn't take in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Much of what the lecture said 그 강사가 이야기한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네요. take into 똑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데리고 들어갔는데 into는 두 번째는 안으로 말고 모두 있어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도 되니까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다 라는 말도 into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수년간의 mismanagement이니까 잘못된 경영이 그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죠? 파산으로 내리고 들어갔다라고 해도 좋고 파산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take into 안에다 집어넣으래요. take into account니까 어디 안에다 집어넣냐면 계산 안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니까 야 뭐뭐를 계산하라 계산 속에 넣으라는 얘기는 생각해두라 고려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take into account라는 말은 무엇을 고려하다 근데 스님이 권하는 건 계산에 넣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좀 활용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tomorrow is the soccer final game. 내일이 축구 마지막 경기라는 걸 고려하라, 계산에 넣어라 라는 얘기가 된 거죠. take off는 뭐가 되겠어요? off 느낌 오죠? 떼어내고 분리, 이탈입니다. 그래서 take off라는 건 내가 잡아서 안경을 어떻게 해요? take off 했죠. 그죠? 여기 마이크를 잡아서 take off 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벗는 것도 되겠고 take가 off 하는 게 땅에서 뜨는 동작이 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륙하다라는 이런 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어쨌든 떼어내면 그리고 off가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일을 떼어내는 거면 휴가를 넣다라는 이런 말도 사용이 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네 생각엔 we should do?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교통량을 take off 하려면 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take off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교통량을 좀 줄이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We haven't taken any time off.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을 떼어내보지 못했네요. 지난 여름 이후로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이렇게 take off를 이렇게 번호 붙여서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off의 의미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take on이면 반대겠죠.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off가 잡아다가 떼어내는 거였으면 이번 잡아다가 갖다 붙이는 게 take o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내가 떠맞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고 나에게로 갖다 붙였으니 그 다음에 딱 갖다 붙였더니 이제 가면 이런 거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자질이나 모습,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 붙였으니 이제 내가 저걸 가지고 있고 내가 저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not to take on and more work, 이제 더 많은 일을 당신이 갖다 붙이지 마세요 라고 해서 당신이 맡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됐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원영이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뭘 갖다 붙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갖다 붙였다라는 얘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띄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네요. 자, take out, 이거 뭐 요즘 뭐 커피숍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느낌이 확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다라는 말도 되고 가지고 나가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들고 나갔으니 대출하고 빌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되겠군요. 그래서 the weather was good,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승재는 decided to cut classes, 수업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이제 자르고 휴강을 하고 take students, 자기의 학생들을 데리고 out 나갔죠. 나갔는데 뭐하러 나갔냐면 to lunch니까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죠. 이 도서관에서 you can take out 3 books at a time이니까 당신이 take out 할 수 있죠. 들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take out의 뜻으로 대출하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3 books at a time, 한 번에 3권의 책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0번 take over이면 잡아서 over라는 거거든요. 됐죠? take over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반대 동작이 hand over이 되거든요. take over입니다. 내가 넘겨받고 건네받는 거죠. 그래서 떠맡다, 담당하다, 인수하다 이런 말로 쓰이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take over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의 기업을, 나의 사업을 건네받고 싶다, 즉 인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Can you take over the cooking? 자, 요리를 좀 건네받을래? 라는 얘기네요. 내가 걔를 산책시키는 동안 네가 요리를 좀 건네받겠니? 라는 얘기는 요리를 좀 떠맡겠니? 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지겨우시겠지만 take over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셔야지 1번, 2번, 3번 뜻을 외우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take up 하는 거네요. 그죠? take up이라고 있어요. 어떤 이 take up 하는 말이 뭐냐면 자리를, 공간을 up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차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에 잡아먹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탁 하면 잡아들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제안이나 제의를 받아들이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y took up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잡아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기회를 잡아들고는 stepped into, 어디다가 발을 들여놓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하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발을 들이다라고 하면 돼요. 유럽 시장으로 발을 들였다라고 했고요. Can I take you up on the offer? 이라고 했으니까 You gave yesterday, 네가 어제 나에게 했던 그 제안을 Can I take you up? 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를 받아들이는 건데 뭐에 관해서냐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어떤 제안이냐면 네가 어제 했던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keep이 들어가는 건 keep도 그렇게 구동사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keep away니까 아까 get away는 뭐였어요? 달아나는 그림이 있으면 되는데 다 달아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keep away from 이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keep away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I try to keep away from my boss니까 사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해라는 말이 됐고요. 그 God의 일은 뭐 하는 거냐면 팬들을 뭐 하는 거죠? 떨어져 있게 하는 거죠. 그 배우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겠군요. 자, 그 다음에 keep on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계속이라는 말이 되는 거 있죠. 그냥 keep만 있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on까지 쓰면 정말 강조가 되어서 정말 잘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on이 뭐였어요? 접촉, 또 하나가 계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keep on studying. on 없어도요. keep studying이라고 하면 그래서 공부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계속 공부하다는 말이 되는데 on이 들어가서 계속이라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영어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Until I can speak it fluently라고 하면 유창하게 라는 얘기잖아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가끔씩 말이죠. They keep you on a bit longer 이라고 해서 if there's no one 자, 걔네들이 keep you on 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A bit longer 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너를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 거군요. 만약에 no one 사람이 없으면 딱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네 신발에로 들어가다라는 얘기, 네 입장, 네 처지 즉 너를 대신할 사람이 준비가 딱 나오지 않으면 너를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어해라는 이런 말이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out of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 있어요? 느낌 뭐죠?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이 공간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걸 keep out of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I told kids 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벗어나 있으라. 저 부엌에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죠. 언제? 저녁 식사 전까지 부엌에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했냐면 이 시위대를 어떻게 했죠? keep out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건물 밖에 있도록 했다. 저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keep out of라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keep up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up이라는 말은 위치도 올라가고 수준도 올라가고 능력도 올라가고 사람의 감정 상태도 올라가고 이게 up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keep up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수준을 높여서 유지하는 것,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 수준의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keep up이라고 하죠. 그래서 you did an excellent job이니까 야, 너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keep up the good work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잘해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It's not easy. 쉽지가 않죠. 뭐냐면 keep up a large house니까 큰 집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네요. keep up with가 들어가면 주로 이 자리는 뭐가 많이 붙냐면 somebody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수준을 쭉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과 같은 상태로 있다라는 이런 말을 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누구누구와 보조를 맞추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She has so much energy. 에너지가 넘쳐나요. No one can keep up with her.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We are finding it very difficult.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뭐가 어렵냐면 keep up with the record sales of last year. 작년에 그 판매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 get 하고요. kick하고 have하고 keep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에 나왔던 그 1, 2, 3, 4강에서 배웠던 전치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시 간단하게 되짚어가면서 본 건데 이게 이제 6강, 7강, 8강, 9강까지 가면서 나머지 동사들이 결합이 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 강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한번 듣고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쭉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정말 권하고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서 계속해서 전치사와 구동사 이미지를 떠올려 두시는 것이 아마 공부하시는데 대단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건 정말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get 정말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6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